2025年我们可能就看不到韩国电影了呢。2022年的时候，韩国上映了100部本土制作的电影，其中盈利的只有8部。2023年至今，还没有任何一个韩国本土电影在韩国本土上盈利，全都是赔钱的。韩国的影迷啊，数量是锐减的，现在已经没有人去电影院里面看电影了。不知道大家有没有到韩国看过真正的韩国本土电影？他们所做的这个种类是比较局限的，所以从制作上来讲，韩国本土电影已经在与一些国际先进的电影制作在脱节。2025年看不看得到韩影，我确实只能持有一个不太乐观的态度。 얼마 전까지도 중국 틱토커들은 아주 신나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 영화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고 말하는 한국에서 전해진 한 현직 영화인의 발언 때문에 중국 틱토커들은 아주 크게 환호했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도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한국 영화의 특징이 대범함인데 단점이 내실이 깊이가 없어. 그래서 교육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지. 야, 드디어 누군가 이걸 언급해주는구나. 맨날 한국 영화 빨아대기만 하더니 한국 영화가 대범해 보이긴 해도 사실 내실은 없거든. 중국, 일본의 예술 영화가 한국보다는 깊이가 더 있다고? 예전에 한국 영화는 아주 비참함을 팔아먹었잖아. 요즘 한국 영화는 초능력의 복스활국을 팔아먹고 있는 중이지. 뻔하고 단조롭단 거야. 물론 중국에 들어오는 한국 영화에 무슨 제한이 걸려있어서 그런 건진 잘 모르겠지만, 물론 최근 한국 영화에 먹구름이 들여졌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중국에서 그 틈에 한국 영화 망해라! 기우제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를 해먹고 있는 이 양반도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중이죠. 国内很多人就说要学韩国电影的时候，我就反对，因为韩国就5000万人，这种小语种电影支撑不起现代的电影工业。韩国电影人来上海拍，在车墩就拍那个《刺杀》，全智贤演的那个，他们就被车墩景地给震惊了，觉得这样一个电影拍摄基地规模太大了。其实车墩就是那么2条街，对吧？他们还没去横店呢。为什么韩国电影人觉得大？因为韩国的影视无法支撑这么大的一个景地。据说他们打算把釜山做一个电影的拍摄基地啊，在筹划的过程中啊，韩国电影不行了已经。 중국에선 돈을 처발라 세트장도 아주 크게 만들었으니까 세계 영화를 지탱할 자격이 있다는 소린 겁니다. 겨우 5천만 인구의 한국이 지들 생각에 중국어나 영어처럼 메인도 아닌 소수 언어인 한국어를 쓰는 한국이 자국에는 대형 영화 세트장도 없으면서 중국 세트장까지 와서 촬영하고 있는 한국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중국의 헝디엔 영화 세트장이 아주 세계적인 규모랍니다. 그런 규모에서 한국 영화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에 이야, 이렇게 큰 규모의 세트장을 가지고서 어떻게 중국에서 찍어내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패급이지? 라는 그런 놀라움과 안타까움, 한심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방금 봤던 그 영상에 궁금함이 생깁니다. 한국 영화를 배우자는 게 한국인들의 우수한 점을 좀 배우자는 걸 텐데 영화 세트장이 거대해지면 좋은 영화를 그냥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솔직히 중국 영화계는 반성이 필요해.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도 중국이 배워야 될 게 참 많다고. 돈 많이 버는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도 아닌데, 물론 니들 말 나도 이해는 가는데 일부 쓰레기 영화들이 돈 많이 벌고 있는 건 참 역겹거든. 특히 애국파리 쓰레기 영화들은 사람들의 눈을 더럽힌다고. 그렇습니다. 저딴 영화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드는 영화가 등장을 했었죠.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어두웠던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에 카메라를 들이민 영화였죠.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야, 역시 한국만이 찍어낼 수 있는 영화 같아 라면서 극찬을 했던 동시에 한국은 자기 역사 맨날 까대면서 저렇게 희열을 느끼는 변태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라면서 억지도 부렸죠. 한국 영화의 흥행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며 한국 영화는 여전히 죽어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저들의 주댕이를 묵념시키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파묘입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다. 파묘 박스오피스 장악 5일째 한국의 레전드 탄생 박스오피스의 신화 시작. 또 하나의 대박 공포영화 탄생. 상영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 한국의 최신 대작 파묘 대박이다. 평점이 9.7점에 달한다. 풍수무당의 항일까지 담아낸 레전드 영화.
한국인들은 감히 이런 것도 잘 찍어낸다 어쩐지 15일 연속 1위. 이제 한국 영화는 한국인들도 안 본다라고 신나 있었는데 이미 800만을 찍어버린 이 영화에 중국 네티즌들의 심기는 복잡합니다. 야, 주선 유래 공포 영화라. 중국 영화인들도 참고해라. 야, 상업 영화에 일본의 조선반도 침략 역사를 숨겨놨어. 쇠못을 박았다는 도시 전설까지. 차량 번호가 광복일이었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어. 한국 관중들은 이미 더 많은 걸 발견을 했겠지. 한국에서 처음 본 영화야. 중국어 자막이 나오면 또 볼 거고. 베를린 영화제 첫 번째 상영작이래. 야, 이런 장르물에 반식민지 반군국주의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문화도둑국은 정말 대단해. 저 한국 것들의 시나리오는 중국 문화를 떠날 수 없단 말이지. 훔쳐가도 제대로 훔쳐가지도 못하고 얼굴에 팔뚝에 한자까지 써제끼면서 말이야. 중국 문화에 대해서 뭣도 모르면서 지들 멋대로 영화를 만들어대고 그게 문화 수출이냐? 나중에 한국인들이 파인애플 피자 만들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인한테 감사해야 되는 뭐 그런 날이 오는 거냐? 야, 시간 엄청 아까워. 극장에서 보다가 웃음이 터져나오더라. 4인조 연기가 중반부터 아주 힘을 내더라고. 한국 영화는 이런 장르 영화에서 또 꽃길을 만들어 걷는구나. 문화창조국은 참 대단하지. 전에도 말했었지만 한국 영화는 조만간 이 모 같은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비즈니스 논리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 영화를 왜 매번 중국에선 상영이 될 수가 없는 건지. 이런 영화를 따라하면 자국 영화 산업도 빠르게 현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중국에선 사람들이 맨날 봐오던 게 중국 여권 들고 오성홍기 들고 자뻑에 빠진 정신병 환자들의 중국 선전 영화들 뿐이었을 테니까 이런 장르의 한국 영화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풍수사상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뇌가 그냥 재활용 불가라서 그런 거니까 더 논할 필요도 없고요. 게다가 얼굴에 한자 써둔 걸 가지고 이제 한자까지 훔쳐간다라면서 오바 중이십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이 영화의 흥행에 불편해하면서 온갖 질투를 쏟아내는 사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영화를 정식 수입, 상영 11일 만에 80만 명,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기생충이 가지고 있던 기존 기록까지 깨버렸답니다. 요즘 중국에서 인기 영화는 저 표절 개구먼이 살 빼는 영화인데 한국과 비교가 되니까 씁쓸했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선 풍수를 메인 소재로 영화를 찍는다면 강시, 영환도사나 튀어나오겠죠. 찍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과거에 마오뚱이 문혁으로 싸그리 중국 문화를 말살시키려 했었지만 풍수사상만큼은 중국에서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풍수사상은 중국인들의 DNA, 뼛속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핑핑의 DNA에도 말입니다. 시핑핑이는 용의 기운을 살리겠다면서 풍수를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네, 옆집 핑핑이는 용의 기운을 맡고 있다는 촌층들의 집을 싹 다 쓸어버리고 3연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他说7天以后，如果你们不自行搬离，我们就断水断电，成为失信黑名单，那就相当于你去哪儿都是70、80岁的老人，这有点像第二次老百姓祸害了逮捕。他就是一个黑帮。中央党校教授蔡霞则是推文披露，北京当局压住了龙脉气口，所以非拆不可。这个党在本质上，他并不会为人民去谋利，他只是打着这些口号来维护他自己的人的这个利益。他可以把一切原则、一切是非善恶全部丢光，你看到的就是邪恶。这一次就说他们是违建啊，住户哭惨了耶，还被直接拖走。你知道我们说其实北京以前在拆啊，最早2008年那时候为了北京奥运就清除一些所谓的低端人口嘛。这一次清除的不是低端人口，都是学者文人哦。他呢，这个中国中央党校前教授，他其实就在 Twitter 上面爆料，他还谈到为什么要拆，也就是刚刚讲的，因为他竟然会压龙脉气口。天安门到故宫，没有错，然后到故宫、到太和殿啊，然后到景山啊，到钟鼓楼啊，这一整个的中轴线。那但是有人很好奇啊，为什么？因为现在竟然有他曾经测量局的人出来说，中轴线竟然偏了。这真是不可思议，中轴线怎么可能会偏？这个古老的智慧测量的精准是最简单的。原来，吕杰啊，我们刚刚讲的重点是因为他从元朝开始，对不对？经过元、明、清。没想到那个时候元朝暗暗的把中轴线偏一点点
为什么？指向它元朝它其实原来可能是来金头，指向元朝，他希望连接2个地方嘛，所以中轴线偏了一点点。好，讲半天，这个中轴线满清王朝来讲叫龙兴之地，没有错。香塘村就是挨到了中轴线嘛，所以我们刚刚跟大家报告，是不是这个龙口气脉被压住？所以导致他没有办法。 물론 저 철거가 풍수 때문이라는 건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베이징의 인민들의 집들이 다 철거 대상이 됐고 불법 거주란 명목으로 보상도 없이 그냥 쫓겨나게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중국 애들이 알게 됐다면 한국 영화 파묘가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시핑핑의 영화 철거가 무서웠을까요? 한국의 공포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중국인들은 알지 못하는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